신학의 대중화와 신학의 현장화를 추구하는 이신근TV에 오신 여러분을 뜨겁게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칼바르트의 사상에 나타난 신학과 정치, 오늘은 그 29번째입니다. 제2장 칼바르트의 교회에 나타난 신학과 정치의 상관관계를 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 3. 사회의 화해로서 예수 그리스도, 그 아래 2. 화해된 사회의 희망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1. 화해된 사회의 개념 아래에 1. 화해되지 못한 사회의 혁명적 현역으로서 사회의 화해 부분부터 읽어드립니다. 교회교약 제4권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희망일 뿐만 아니라 바로 인간 사회의 희망이다. 그는 인류를 하나님과 화해시킴으로써 사회도 화해시킨다. 인간의 화해는 사회의 화해를 포함한다. 그런데 사회의 화해는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 활동의 기본적인 이해에 따라서 사회의 존립 기반의 혁신, 역전, 혁명, 그 형태의 갱신을 의미한다. 즉 바르트에게 화해는 화해되지 못한 것과 화목하게 화해롭게 지내는 것, 악한 사회와 올바른 사회를 평화롭게 조정하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세계의 화해는 하나님의 혁명이 일어남으로써 일어난다. 화해되지 못한 사회의 존립 기반은 너무나 부정적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그 부정성을 폐기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오직 그것에 맞선 하나님의 혁명만이 진정한 도움 혹은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다. 2. 하나님 나라와 화해된 사회. 여기서 이제 다루어야 할 질문은 중간 시대에 인간 정치의 어떠한 긍정적 목표 설정이 화해되지 못한 사회에 맞선 하나님의 이 혁명에 상응하는가, 일치하는가 라는 질문이다. 바르트가 인간 정치의 결정적인 긍정적 목표로서 표명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 우리는 화해된 사회라는 개념을 선택한다. 그래야 이 맥락 안에서 교회교약 제4권 안에서 화해 사상의 중심적 위치에 적절히 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먼저 바르트의 화해 역사의 구상 혹은 기획이 화해된 사회에 부여하는 신학적 자리를 분석하려고 한다. 그래야 그 다음 절에서 우리는 화해된 사회를 특징짓는 정치적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화해 역사의 안의 화해된 사회의 신학적인 자리는 1. 화해의 포괄성과 2. 구원의 미완성에 의해 결정된다. 규정된다. 화해된 사회의 표지는 항상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와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 사이의 세계사, 세계의 역사 안에서 실현된다. 1. 화해의 활동과 화해된 사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종의 변정법, 주님과 주종의 변정법은 화해되지 못한 사회의 화해된 사회 안에서 반영되어 혹은 반사되어 나타난다. 화해되지 못한 사회는 화해된 화해의 변정법의 부정적인 대칭형의 반영이다. 화해되지 못한 사회는 인간이 종이 되려고 하지 않고 섬기는 자가 되려고 하지 않고 자신을 주인으로, 주님으로 높이려고 하지만 그가 생산한 주인 없는 힘들, 권력들의 종, 노예가 되는 사회다. 화해되지 못한 사회는 이렇게 종이 된 인간이 자신의 종된, 노예된 처지에 만족하고 매사에 세계 내의 자신의 진정한 상황에 관해 기만, 사기당하고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의 진취적인 투쟁의 역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사회다. 그와는 정반대로 화해된 사회 안에서는 화해의 변증법이 긍정적으로 반영되어 나타난다. 거기서 인간은 더는 주인이 되려고 하지 않고 종, 섬기는 자가 되려고 하는데, 그는 하나님에게 순종하면서 자신의 수동적인 주체성을 통해 이웃에게 유익을 줌으로써 그의 주체성을 실증한다. 실제로 드러내 보인다.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행위 속에서 인간 자신은 주인이 된다. 다시 말하면 그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의 친교 안으로 높여지고 참으로 자유로운 인간으로 높여진다. 이러한 부정적, 긍정적 상응 혹은 일치 안에서 화해의 주종의 변증법은 화해되지 못한 사회와 화해된 사회에 적용된다. 두 개념은 바르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행동의 변증법과의 상관관계로부터 신학적 정당성을 획득한다. 이 구원의 활동과 화해된 사회, 이에 따라서 만약 화해된 사회가 세계와 하나님의 화해의 주관적 실현의 정치적 요소에 속한다고 한다면, 이로써 화해된 사회는 구원 속에서 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는 질적으로 구분된다는 사실도 표명된 셈이다. 화해된 사회의 실현은 다시 말하면 세계사회의 양면성을 주목할 때 경험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사회 질서 안에 화해된 사회의 표지를 세우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파루시아, 재림의 중간 형태의 역사의 요소이고, 중간 시대의 모든 인간 행동처럼 화해가 구원 속에서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승리한 것은 아직 아니라는 유보 아래 있다. 화해된 사회는 오로지 이미 출현하고 있는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인간의 무제한적으로 선한 응답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3. 자유로운 인간들의 공동체로서 화해된 사회. 화해된 사회의 특징을 이루는 원칙은 다음과 같다. 사회의 화해는 화해되지 못한 사회에서 주인이 없는 권세들의 지배를 초래하는 인간 존재의 소외와 물화의 제거를 포함한다. 사회의 화해는 사회의 소외의 지향 혹은 소외의 극복과 소외된 사회의 지향, 극복이다. 혹은 철폐다. 인간이 생활 속으로 끌어들인 사물은 그 즉시 더 이상 그와 낯설게 적대적으로 대립하지 못한다. 인간은 더 이상 사회 재반관계의 대상, 희생물이 아니다. 사물의 우세, 사물의 우월적인 지배가 끝장나며 또 그와 함께 인간의 이질적인 낯선 규정도 끝장난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에게 선사하고 요구한 자기 규정, 그의 자유가 다시 권리를 되찾게 된다. 그리고 이것은 인간이 그의 존재의 능동적인 주체가 된다는 것을 뜻한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하는 자유로운 주체가 된다. 행동한다. 능동적이 된다. 스스로 움직이면서 나아간다. 사물에 대한 단순한 수동적인 반응은 멈춘다. 화해된 사회는 인간의 능동적인 주체성을 구제한다. 복원하고 온전하게 만들고, 그리하여 인간 자신을 구원한다. 자유로운 인간은 주체로서 하나님에 의한 인간의 정립, 인간 설정에 상응하여, 인간 결정에 상응하여 자기 자신을 결정하는 인간이다. 만약 인간이 주체가 자기 정립 속에서 활동하는 것을 보지 않았다면 인간이 주체일 수 있겠으며 또 어느 정도 주체일 수 있겠는지를 묻는 것은 헛된 일이다. 여기서 인간이 자유롭게 자신을 정립한다는 뜻은 인간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책임을 다 수행하는 자로서 선택하고 이웃과 관계 맺는 자로서 선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유의 선택,
자기 규정의 실천 속에서 인간은 주체가 된다.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고 화해된 사회, 화해 안에서 창조되고 화해 안에서 회복된 인간 존재의 이러한 능동적 주체성은 인간과 사회적 사물들의 관계를 결정한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정립함으로써 존재한다. 그는 자기 자신을 정립함으로써 또한 그 어떤 것도 정립한다. 그 어떤 것이란 하나님, 이웃, 그리고 주변 세계와 맺는 그의 관계 속에 분명한 혁신, 조형, 산출을 뜻한다. 그는 자기 자신을 그 어떤 것으로 정립시킴으로써 그것을 실행한다 혹은 야기한다. 이러한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방향 설정은 활동적인 생활에서 특별한 것이고 새로운 것이다. 활동적인 생활에 대한 이러한 정의는 활동적인 생활의 부수물에 불과하지만 그 자체로서 활동적인 생활에 불가분리적으로 뗄 수 없이 속해 있는 인간의 노동과 사회의 노동 과정에도 적용된다. 이로써 노동은 노동 목적의 선택에 관한 질문에 직면한다. 만약 노동이 인간의 자기 정립에 속한다면 노동은 인간 자신을 분명히 섬긴다. 노동은 인간의 자유와 분명히 어울린다. 노동과 노동 과정은 인간의 자기 규정의 영역이다. 인간이 인간적으로 노동하려고 한다면 그는 단지 능동의 주체로서만 노동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이것은 처음부터 노동 과정 안에서 일어나는 지배를 배제한다. 인간은 노동 과정 안에서 결코 단순한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화해된 사회에서 인간이 그의 행동의 주체로서 사물을 지배하고 사물이 그의 행위를 섬기는 것이 보장된다. 인간은 사물들 자체의 정립을 통해 자기 자신을 섬김으로써 자유로운 인간으로서 자신을 지배한다. 사물들은 더는 낯선 객체가 아니라 그의 능동적 주체성의 요소로서 이에 속하게 된다. 그것들은 그의 자기 긍정의 표현이다. 화해된 사회에서 인간은 만물의 주인이다. 그리고 인간과 사물들의 이 질서 안에 화해된 사회의 합리성이 들어있다. 사물들의 인간 지배 대신에 인간의 자유라는 목표의 척도에 따르는 인간의 사물들의 경영이 나타난다. 인간의 사회적 소외와 소외된 사회의 이러한 극복은 바르트에 따르면 인간들 간의 적대주의의 배제, 적대주의, 대립주의, 갈등도 배제한다. 화해되지 못한 사회 내의 생존 투쟁은 끝장나며 그것과 함께 인간에 의한 인간의 억압과 착취도 끝장난다. 인간 존재의 사회성을 재발견한 것도 낯선 목표의 수단이 아니라 인간이다. 연대성, 상호교류, 커뮤니케이션, 이것이 인간의 공생의 원리가 된다. 이웃들은 자유로운 인간으로서 서로 만난다. 그들은 서로에게 동료, 친구, 동무, 동지, 조력자이다. 활동적 생활과 노동도 다시금 사회적, 동지적, 우회적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모든 인간의 진정한 생활 욕구의 조정은 수익 공동체를 가능하게 하고 촉진한다. 화해된 사회에서는 1. 노동의 목적이 실제로 인간의 진정한 생활 욕구만을 섬기고 욕구에만 기여하고 노동의 목적과 노동의 방법도 인간의 품위와 어울리도록 결정된다. 화해된 사회에서는 이 노동의 목표와 방법은 노동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에 의해 연대적으로 그리고 협동적으로 설정된다. 그 누구도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규정하는 목표 설정에서 비롯되는 노동을 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세계와 하나님의 화해에 대한 바르트의 이해가 정치적 질서로서의 화해된 사회의 개념에 부여하는 두 개의 서로 관련되는 기본 목표 혹은 기본 가치는 인간의 자유와 인간들 간의 평화다.
인간과 그의 자기 규정의 유일한 사물이 되는 사회는 화해된 사회일 것이다. 자유로운 인간들의 공동체는 화해된 사회일 것이다. 문장을 인용합니다. 어떤 자들이 다른 자들을 감독하는 것 혹은 착취하고 억압하는 것이 폐기된다. 계급 차이와 국가의 경계선, 전쟁, 억압과 온갖 폭력이 폐기된다. 물질의 문화 대신에 정신의 문화가 등장하고 사물성 대신에 인간성이 등장하며 보편적인 우주적인 대립 대신에 형제적인 관계가 등장한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앞으로 한 5번 정도 더 읽어드리면 끝날 수 있겠네요. 좀 딱딱하고 어렵게 들릴 수 있겠지만 깊이 새겨 들으시면 심오한 뜻이 느껴지고 또 감동까지도 느끼실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마지막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더위가 왔네요. 더위에 잘 이기시고 늘 건강하시고 오늘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신근이었습니다.